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외래 오시는 환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항상 너무 피곤해 하시면서 오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은 이미 피곤하고 점심 먹으면 너무 졸리고 저녁에 그냥 일 끝나면 바로 녹초되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만성 피로에 좀 시달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럼 환자분들이 항상 이게 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 간이 안 좋은가? 이러시는데 막상 또 이런 분들 간 검사해보면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만성 피로랑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간 건강까지 나중에 위협을 하게 되는 이 주범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단어일 텐데 뭐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당뇨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피곤한 건지 그리고 내가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 아닐지 이렇게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피로의 숨은 주범인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거는 여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혈당을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돕게 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그림을 보시면은 예쁘게 생긴 췌장에서 지금 파란색 모자를 쓴 인슐린이 나오고요.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다른 장기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당이랑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인슐린 택배 기사가 지쳐요. 네. 그래서 일단 인슐린이 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분비는 되는데. 그래서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뭔가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도 잘 배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도 그래서 뻗어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인슐린이 포도당을 갖다 주면 이제 세포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포도당을. 근데 세포가 안 들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 택배기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막 그 택배 기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췌장은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 택배 기사들이 많이는 배출이 됐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이 인슐린 택배 기사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많이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왜 피곤하냐? 여러분 혹시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에서. 인슐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한 방에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오게 되면서 무기력하고 졸리고 아니면 좀 심한 분들은 막 손떨림 이런 증상도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당의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약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은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혈당 스파이크 한번 팍 오고 그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려고 인슐린이 한 방에 막 이제 나오게 되면 반대급부로 이제 저혈당처럼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제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네, 뭐 배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몸 전체도 항상 약간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인슐린이 나오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은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 염증 자체가 또 피로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피로가 생기는 원인이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랑 저혈당이 생기면서 피곤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세포의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면서 피곤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몸 안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혹시 인슐린 저항성인가? 라고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체크리스트를 이제 불러드릴 건데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식사 후 2-3시간 뒤에 갑자기 졸리고 무기력해진다. 이거 저도 사실은 약간 있는데. 네, 두 번째,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식사 후에도 단 것이 땡긴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배 주변에 살이 잘 찐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있다. 자, 네 번째, 목덜미나 겨드랑이 색깔이 거무튀튀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살찌신 분들 이렇게 목덜미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피부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여섯 번째, 생리불순이라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 요거는 여성에 해당하는 항목이겠죠. 일곱 번째,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여덟 번째, 과거에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은 인슐린 저항성일 수 있으니 병원을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거는 약간 이제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중요할까요? 이게 또 간 건강이랑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이제 남은 포도당이 많아지잖아요. 그 포도당을 어디다 쌓아두냐면 간에다 쌓아두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간은 이 포도당을 포도당 상태로 저장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포도당을 지방으로 한번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지방간이 한번 생기게 되면, 멀쩡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염증이 주변에 또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간 주변이 또 굳어가고 섬유증, 그리고 섬유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그래서 지방간 자체는 이렇게 간염, 간경병, 간암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시 정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서서히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또 인슐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간에서 인슐린을 어느 정도,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뭐 포도당을 품었다가 풀어줬다가 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 단순히 내가 좀 잠 못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번 정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단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 탈출하는 솔루션을 몇 개, 당연한 거지만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식단 관리입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음식들을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단순당, 흰쌀밥, 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특히 과당 음료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자 이런 것들 군것질 좀 줄여야 되고요. 식이섬유를 당연히 풍부하게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 통곡물, 콩류 이런 식이섬유 들어간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단백질은 많이.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단백질은 똑같이 드시더라도 포만감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살코기,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섭취를 하셔야 되고, 지방은 그냥 적당한 양 정도로. 그래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또 제한은 할 필요 없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지방은 그냥 적당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를 하는 중요한 창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 안에 남아도는 포도당들이 많은데 근육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포도당을 써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 말고도 근육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저장 창고 역할을 해주니까 훨씬 더 혈당 조절하기가 쉬워져서 인슐린 저항성에서 탈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싫어하시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식후에 밥 먹고 한 15분이라도 꼭 좀 걸으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에 30분씩 운동 3번. 네,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90분 정도는 운동을 채우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밥 먹고 15분 정도라도 산책을 꼭 하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인슐린 저항성 탈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이게 수면 부족이 생기면은 다시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수면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나중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 혈당이랑 인슐린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바로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조절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찾아야 돼요.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름에 덥다고 막 시원하게 맥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금주, 절주 하시는 게 뭐 간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 여러분 만성 피로 중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일 수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장기적으로 간 건강이랑도 좀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 의심이 된다면은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당뇨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랑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앞서 얘기드렸던 식단 관리, 운동, 생활습관 개선 이렇게 3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피곤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다면 이제는 내 몸의 신호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적극적으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피곤해 하시는 분들에게 피곤해는 하시는데 간은 괜찮은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하고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간은 전공이지만 이렇게 혈당 쪽은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 내분비내과 전문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시려는 교수님이요. 저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름답다는 게 뭐 비단 외모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성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왜 그런 느낌 있죠. 어렸을 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은 어른이 돼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교수님을 제가 이제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날 해드리게 되면 너무 또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티저 영상처럼 이렇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혈당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께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